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10번째가 되겠습니다. 한국 백령도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면 중국 해군은 붕괴됩니다. 라는 제목하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대표이고 저의 이름은 최수용입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리는 이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저에게 연락하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dustwnd7 gmail.com입니다. dustwnd 숫자 7 하고 gmail.com입니다. 저는 전직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서 주로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현장에서 취급했던 비밀정보요원이었습니다. 저의 학력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에서 중국어 동시통역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로 안기부 국정원에서는 중국과 미주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참모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2030년이 되면 중국 해군 함정이 400척 이상 될 것이므로 미 해군이 중국 해군에게 해상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파상 공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 해군이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과 전투를 하면 함정수에서 미국 해군이 밀리기 때문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해군 함정들을 모두 협소한 북중국 해상으로 유인하여 몰아넣고 싸우게 되면 미 해군이 중국 해군과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중국 해군과 전투하게 되므로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은 봉쇄될 것이며 미 해군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발해만 산동반도, 요동반도 인근으로 중국 해군 함정을 모두 유인한 다음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수백 발을 발사하여 중국 해군 함정을 모두 격침시키면 됩니다. 이미 한국 육군은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습니다. 북중국 해상으로 중국 함대를 유인하면 한국 육군이 모두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나 공군이 나설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중국 함정을 어떻게 발해만으로 유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서해안에 보시면 백령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한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백령도의 면적은 51.12 평방킬로미터이며 최대 길이는 8.45km입니다. 현재 백령도에는 활주로 길이가 1200m인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03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C-130 수송기는 이착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백령도에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미군 기지를 건설하여 제공하고 이지스 어시어와 사드 미사일 방망을 설치하겠습니다. 또 한 번에
50명을 태우고 수백 킬로미터 침투가 가능한 CH-53 킹스텔리온 대형 헬기를 100대 이상 도입하여 백령도에 배치하고 아파치 헬기 부대 또한 백령도에 배치할 것입니다. 각종 지대지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배치하여 백령도를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 것입니다. 백령도를 중심으로 북중국 전역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사정거리 안에 포함되면 중국과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미국이 승인해 주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면 중국은 유사시 백령도에 배치된 한국군이 아파치 헬기와 CH-53 킹스텔리온 헬기를 타고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에 기습 상륙할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북경, 산동반도, 요동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중국 해군 함정, 전투기 등을 대거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바로 백령도에 배치된 한미연합군이 북경을 공격하고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를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중국군 수뇌부가 가지게 된다면 대만을 쉽게 침공을 결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해군은 한미연합군이 바다를 건너서 북중국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중국 해상에 함정을 대거 배치해야 하므로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백령도에서 중국 해군 기지가 있는 대련은 280km이고 위해, 웨이하이까지는 230km, 중국 연대, 옌타이까지는 280km, 단동, 딴둥까지는 220km, 청도, 칭다오까지는 430km, 심양, 션양까지는 430km에 불과합니다. 백령도에 한국 육군이 보유 중인 사거리 500km급 천무를 배치하면 산동반도, 요동반도, 만주 지역이 모두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도 수백 발을 배치하면 중국 해군 함정은 해군 기지가 있는 대련과 청도 항구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해군 함정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냥 고철에 불과하게 됩니다. 백령도에는 이미 한국 해병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추가로 주둔할 수 있도록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상당수의 중국 해군 함정을 북중국 해상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을 잘 타일러서 한미연합군이 백령도에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북한을 지켜줄 테니 백령도 맞은편인 옹진군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도시인 신의주 부근으로 옮기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령도에 이지스 어쇼가 배치가 되면 북한 핵미사일이 상승 단계에서 모두 요격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갖고 있던 모든 카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미국의 말을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북한 황해도 옹진군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을 압록강 하구 남쪽에 위치한 신의주 지역으로 옮겨버리면 중국 육군은 북한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압록강 북쪽에 위치한 단동시에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백령도에서 단동까지는 220km에 불과하니까 사거리 500km급 천무, 다연장 포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백령도에 배치된 아파치 헬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김정은이 사망하여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한미연합군이 백령도에 배치되어 있으면 중국 육군은 북한 지역으로 진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북한의 북부와 동부 지역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므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기 어려우며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신속하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서부 지역은 평지이므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중공군이 고속으로 밀고 내려와서 평양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이 평양을 빼앗기게 되면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나 백령도에 주한미군이 배치가 되고 한국 해병대의 임무가 북한군 견제가 아니라 중국군 견제로 바뀌게 되면 북한 전역과 만주 지역에서 중국군이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최우선적으로 백령도에 한미연합군 기지를 세우고 북한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중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포와 옹진반도에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해 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에 주둔하는 미군은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 건설 비용 및 주둔 비용은 한국 정부가 100% 제공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은 한국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178만 9천 명의 미군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13만 명이 넘는 고귀한 미국의 청년들의 목숨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 비용 및 전후 복구 비용으로 680억 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100%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남포, 청진, 함흥, 원산, 신의주 등 주요 지역에 미군이 필요한 숫자만큼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지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일 때 비정부 기구들에게 102조 3천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 성인지 예산으로 24조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26조 3천억 원은 좌파 생태계에 투입된 예산이므로 이 예산 중 절반인 63조를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를 120조 원으로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인천 앞바다의 덕적도에도 해상군사기지를 건설하여 한미연합군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의 크기는 인천공항의 약 절반가량 됩니다. 이곳에 이지스함, 전투기, 각종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해 놓으면 중국은 숨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덕적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을 연결하여 매립하고 해상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미군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미 해군 이지스함이 수시로 옹진반도 덕적도의 해군기지에 드나들게 되면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 봉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25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고도란 섬이 있습니다. 이 가고도를 해상 군사기지로 개발하여 미군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 가고도에 이지스 어쇼, 사드 미사일 시스템, 지대지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이지스함, 잠수함, 전투기 등이 배치가 되면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 청도, 칭다오에서 중국 해군 함정들은 출항할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해군기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해버린다면 전투가 가능한 중국 함정은 0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미국 입항 시 기본적인 입항료에 선박 안전을 위한 일회성 보험료 명목으로 기본 입항료의 10배 이상을 받고 입항 허가를 까다롭게 하면 화주들께서 중국산 중국 해운 회사에 물건을 맡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선박 건조를 주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박 부품의 대중국 수출을 차단시키는 법안이 마련되면 중국의 조선소 및 해운 회사들은 6개월 안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소가 망하게 되면 중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6개월 내에 중국 해군 함정이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1년 안에 중국 해군 함정의 가동률이 0%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해군과 전투하지 않고 중국 해군을 괴멸시키는 방법은 한국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70년 전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었지만 지금부터는 한국이 미국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남서쪽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 주변 지역을 개발하여 미 공군 및 해군 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일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이 모든 것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만의 남부 지역과 필리핀 북부 지역의 한가운데 위치한 이트바야트 섬을 필리핀으로부터 조차하여 한국군 기지를 건설하고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 섬에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잠수함, P-8 해상 초계기, KF-21 등을 대규모로 배치해 놓으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던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이 봉쇄될 것입니다. 이트바야 섬에서 대만 북부 지역의 타이베이는 480km입니다. 대만 건너편 시아머는 540km입니다. 이 섬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다연장포와 사거리 500km급의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면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중국 해병대가 대만 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5천년 전부터 허풍이 심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중공군은 군사력도 센 것처럼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만 중공군의 군사력이 빈 깡통이라는 사실을 모든 한국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선조들이 세운 고대 국가들에는 중국인들의 선조가 세운 고대 국가들이 전투에서 박살난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뇌물을 받은 친중 정치인들이 모두 제거되고 한미동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한미동맹당이 탄생한다면 중공군을 박살내는 것은 굳이 미군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국군 단독으로도 가능한 일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 본토의 북부 지역에 한국군 기지를 추가로 건설하고 공군, 해군, 해병대를 배치하면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며 남중국해를 비우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아무리 많아도 남중국해와 한반도의 서해안에 가두어 버리면 미 해군과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중국 해군 함정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국정원장 중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면 중국 해군을 박멸하는 것은 한국군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큰 비용도 들지 않는 매우 용이한 일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들에게 안보 차관을 200억에서 300억 달러를 제공하여 한국군 무기로 무장하도록 만들면 남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군을 박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 한국군이 개발하여 2026년부터 실전 배치하는 KF-21의 경우 탑재된 A사 레이더의 성능이 중국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보다 2세대 앞선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KF-21에는 사거리 300km급 미티어 미사일이 탑재되는데 중국 공군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기 J-20 이 역시 KF-21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KF-21에는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각종 무장이 탑재가 되며 한국이 개발한 무인기와 합동작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KF-21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대거 판매한다면 남중국해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해군과 공군이 괴멸될 것입니다. 미국 해군은 앞으로 중국 해군 함정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안드린 내용은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를 위해서 해주실 향후의 일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란은 현재 경제 제재로 인하여 서방 국가에게는 에너지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약 90%는 중국으로 수출되며 중국은 이란에게 지불할 비용의 일부를 중국산 무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에너지를 판매하고 받은 비용 대신 받은 중국산 무기들은 중동 지역의 테러 단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무기들을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에게 제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의 테러 단체들은 이란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국산 무기를 들고 중동에서 유조선을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에너지 시설을 파괴한다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에너지가 제로가 될 것입니다. 이란산 에너지가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되면 중국 내부는 에너지난으로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수많은 기업이 줄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모든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생존을 위하여 중공 군대의 식량 창고를 약탈하게 될 것이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등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폭동이 급증하고 중국 국민들에게 맞아 죽는 군인들과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속출하게 되면 중국군은 대만 침공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도 에너지난, 부품 수급난에 시달리게 되면 해군 함정이 바다로 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에너지 생산 시설을 폭파시킨다면 6개월 내에 중국은 내부에서 내전이 터져서 붕괴될 것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미 해군과 싸우러 해상으로 나올 수 있는 함정이 단 한 척도 없는 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중 대부분은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중동산 에너지는 제3국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에게 미국산 에너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제3국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신다면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를 판매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보잉사의 무기들을 대거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 보잉사는 파산 직전인데 한국이 보잉사를 살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산 에너지를 한국이 저렴하게 구매하여 선금을 받고 중국에게 비싸게 되팔게 되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모두 고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제철소 기업과 조선 기업들이 미국의 제철소와 조선소를 크게 지어놓고 중국산 철강과 중국산 선박이 미국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틀어막으면 중국의 철강 산업과 조선 산업은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US 스틸도 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철강 산업과 조선 산업이 망하게 되면 중국은 앞으로 영원히 해군 함정, 자동차, 비행기 등을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며 건설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상선과 미국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을 중국에게 판매하여 큰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중국에게 비싸게 판매한다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게 외교적으로도 종속될 것입니다. 130여 년 전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기독교 동맹이 맺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공산주의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침략했고 그 결과 한미 군사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한미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한미 에너지동맹, 한미 조선동맹, 한미 방산동맹, 한미 철강동맹으로 더욱 확대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산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기독교 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에서 학사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참고해서 한국의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현대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 사상, 교육, 문화 등에는 기독교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1988년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자 소련과 북한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탄의 제국, 바로 중국 공산당을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지옥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Jesus 아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격파해서 멸종시켜야 할 때입니다. 같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미국과 함께, 미국 국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